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문계순입니다. 여기는 저의 고향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앉아서 저도 첫 강의를 들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가 거의 지금 5년 돼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센터 온 날이 2016년 6월 19일 일요일 3시 네 거기에 앉아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뭔 오프라인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게 저의 노하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팁이 되셨으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실 거죠? 네네네네네. 예, 제가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오, 그러면 저의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한 분을 위해서. 네네. 저는 이 애터미를 하기 전에 학원 경영을 한 28년 했던 사람입니다. 학원 원장이요. 그래서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고 우리 여동생이 이제 아메이를 해서 좀 낭패본 경험이 있어서 더더군다나 쳐다도 안 봤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학원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제일 잘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학원이 없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이 시대 4차 혁명 시대 때문에 제가 학원 문을 닫게 된 경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니까 인강으로 애들이 거의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500명을 육박했어요. 학생 수가. 선생님들만 해도 30명이 넘었고 거의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매출이 그래 한 3, 4천만 원 순수입이 되는 데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학원 할 때 제대로 잘 될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정도면 여자로서 내가 또 이 정도는 잘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또 물려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를 미국 유학도 보낸 거예요. 갔다 오면 외국어하고는 물려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이 변해버리는 건 제가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학원을 닫게 됐고 거기다 이제 탁구장을 오픈했어요. 지금 부천센터 자리에. 지금 여기하고 좀 비슷하게 평수가 좀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는 마룻바닥이 마루죠. 마루. 쿠션 마루. 왜 쿠션 마루인지 아시죠? 탁구장은 쿠션 마루여야 돼. 무릎이 관절이 상해서.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한 2년 했어요. 코치들 두고. 근데 이제는 늙어서 나도 정년퇴직했다 생각하고 이제 운동하고 저는 원래 하던 게 배드민턴이었어요.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이 배드민턴 잘 치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떤 데 한 대 꽂히면 미쳐. 그래가지고 초심조부터 시작해서 A조까지. 제가 할 때는 A조가 끝이었어. 근데 지금 S조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조까지는 그래 하여튼 그 나이대로 하거든. 50대, 40대 이렇게 하니까 50대 중에서는 A조까지 제가 사회체육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폼이 이쁘거나 이런 건 상관없어. 무식하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대회 나갈 때마다 우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켓을 돈 주고 산 적이 없어. 맨날 상으로 타가지고 그걸로. 그런데 이제 저녁에는 학교 체육관이니까 그렇게 가고 낮에는 탁구 치고 일요일 토요일은 산에 가서 살고 그 이상적인 삶이죠. 네. 그게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2년을 탁구장을 했더니
그 탁구 치는 동호회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동호회는 이렇게 한 달 회비가 있어. 그때 당시 6만 원씩 내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갑질해요. 진짜 이게 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뭐 어쩌니 저쩌니 불만이 너무 많고 뭐 명절날도 없고 일요일 토요일도 없어. 밤 12시도 없어.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운동하니까 땀나잖아 여름철에. 둘이 와서도 어떨 때는 명절 때 완전히 진짜 5시간 6시간을 하고 갈 때도 있어. 근데 한 번 오면 좋은데 아침 새벽같이 왔다 저녁 때 또 와. 네, 한 달 6만 원이면 계속 내는 거야. 그거 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치러 오면은 비켜줘야 되잖아. 자기네들은 안 비켜줘. 그러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막 속이 뒤틀려. 그래서 이것도 못해 먹을 일이구나.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프랜차이즈 빵가게라도 차려야지. 이거 못해 먹겠다. 내가 나를 올가매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놓고 자리를 알아보러 다닌 시절이 제가 애터미 16년 6월 19일 날 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배드민턴 이제 이 강사가 이제 저한테 이걸 6개월 전에 전달을 했는데 이제 12살 동생이다 보니까 뭐 이거 전업 아니고 부업으로 한다니까 그래? 써달라 하더라고. 원장님네 집에 필요한 것만 써주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걸 써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겠죠. 탁구장에 뭐 놀러 와서 심판도 봐주고 안 가. 야 빨리 가서 사람 만나. 그래도 안 가. 그랬는데 이제 듣게 되죠. 이제 자꾸 길어. 그런데 김정남 본부장님이 팀장 시절이었어요. 근데 거기 한 번 이제 초대를 해서 저분이 알아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도대체 알아들으려고 안 하니까 이제 강제로 이제 나보고 30분만 들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 전혀 관심이 없을 때니까 그 밑에 1층에 거기 탁구장도 못 오게 했어. 1층에 옷가게 아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한 30분을 듣는데 전혀 딴 생각했어요. 정말로. 정말 죄송한 일이지. 지금은 하늘 같은 스폰서인데 쌩 까고 그죠. 근데 30분 이상을 했는데 저분은 알잖아. 제가 지금 집중을 하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대충 하고 좀 알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가셨어. 우리도 하다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건 공해야. 여러분이 그걸 이제 알으라고 제가 기초 지금 처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톡방에 뭐 불러놓을 테니까 좀 공유해서 알아보세요. 예, 그랬는데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나갔어. 톡방을. 뭔지 알죠? 그러니까 톡방을 너무 알아듣지 못할 때 초대를 하면 다 나가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톡방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해도 조그만 방에 해. 그래가지고 1대1로 이렇게 보내주는 게 훨씬 나아요. 심심하면 한번 어쩌다 보겠지. 이제 그런 정도로 하셔야지 이걸 막 처음부터 사업 설명을 들어가 버리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2번을 제가 나갔어요. 일주일 견디다가 또 나가고 도저히 시끄러워서.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여기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제대로 들었죠. 한 여기서 2번째인가 앉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왜냐 왔으니까 어차피 들어야 돼.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말리기 위해서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사실 하지 말라고 전업한다 해서.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비전을 보고 간 거예요. 결국은. 왜냐 소득의 종류에 여러분 놀란 거예요. 저는 제가 했던 건 자영업이잖아요. 제가 돈을 투자해서 학원 거기 진짜 한 10억 이상 들어갔거든요. 분양을 아예 받아가지고 남 집에 새 사는 거 질려서 매년 2년마다 나가라 올려줘라. 이게 그건 15년 이상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서러운 거야. 왜냐하면 그 집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좀 할만하면 나가래. 자기가 한다고. 그럼 자기가 하면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사정 해가지고 또 이만큼 올려주고 막 그렇게 했던 거 시절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내 건물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걸
진짜 맨 땅에 헤이딩하면서 온 돈 다 끌어다가 제가 그걸 분양을 받아서 그 돈을 갚는데 남들이 10년에 갚을 건 저는 3년 반 만에 다 갚아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어떤 거에 꽂혀서 집중을 하면 앞뒤 안 보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데 그래요? 예, 예, 감사해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애터미 얘기해야 되는데 서론이 길어지죠. 근데 이렇게 저는 이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제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와서 듣고 보고 느낀 게 뭐냐? 제가 아이들을 그래도 수학을 좀 가르치던 사람이라서 이 계산은 그래도 조금 해. 저게 나를 망하게 할 건지 흥하게 할 건지. 그런데 이 연금성 소득에 놀란 거예요. 저는 그런 연금성 소득을 노린 사람은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 남 이용해서 허황된 꿈만 꾸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하고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그게 진정한 땀의 이 노동의 이 대가지. 어디 지는 일도 안 하고 밑에 사람들만 개미들만 신나게 부려먹고 가져가는 이런 착복하냐 이런 마케팅인 줄 알았거든요. 여태 저 우리 동생이 망해가지고 더군다나 그게 더 기뻤죠. 신나게 아메이 진짜 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건 들어보니까 뭐야?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썼을 때는 정말 물건은 싸고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연금성 소득이고 좋고 싼데 팔려 나가게 되는 물건이지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휴지 같은 거 떨어질 때 빨리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슈퍼에서 한번 중간에 샀는데 비교가 됐어요. 너무 먼지 나고 그냥 훌렁하니 감겨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서야 애터미가 좋은 걸 알았어요. 아, 그게 이게 좋은 제품이었구나. 딱딱하고 먼지가 하나도 안 나고 천연 이런 건 전혀 알아듣지 않았어. 네가 네 물건 팔으려고 어차피 포장해서 나한테 얘기했을 거고 그건 알아듣지 않고 그냥 네가 하니까 팔아줄게 했어. 근데 그런 다른 데서 한번 사보니까 그 제품 괜찮았네. 돈을 떠나서 저는 돈이 얼마 이렇게 슈퍼에서 얼마고 이 계산은 잘 안 하고 그냥 쓰는 스타일이라서 그랬는데 물건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들었어요.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내가 이거 나이도 없고 내가 정년퇴직한다고 이 학원을 접긴 했지만 그 한쪽은 또 세줬어요. 그래서 뭐 크게 불편이 없이 이제 그리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 거야. 왜? 내가 써보고 좋고 싸니 저 집에 소개하면 저 집에 이익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제가 떼돈을 버는 일이 있다 해도 제가 전달한 집이 10원이라도 손해 갈 것 같으면 저는 못해요. 그 동네에서 어떻게 해. 내가 20년 이상 학원을 하고 우리 집이 거기 길만 건너면 저희 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 나 학원 여기 센터 밖에 나가면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러지 누가 뭐 센터장인지 뭐 본부장인지 알 게 뭐요. 저는 거기서 다 지금도 원장이에요. 그런데 누구네 집 피해를 뭉개순이가 입혔다 그러면 제가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우리 애들이 친구 엄마들 다 소문날 건데 그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쵸? 근데 이거가 듣고 간 게 이제 내가 잠을 못 자겠는데 야 이거 뭐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그때 강사님이 노정구 단장이야 또. 그 노정구 단장이 저랑 동갑내거든요. 진짜. 그런데 저 사람이 성공하는 일 같으면 나도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집에 가면서 그랬어요. 아까 그 사람 얘기가 다 정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유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거짓말을 하네. 다 이렇게 까보면은 이론도 안 틀리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진짜면 너 전업해라. 그 전업을 할까 말까 망설이던 중이었어.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니까 스폰서님한테 얘기를 했겠죠. 우리 강하 총장님이 그때 막 국장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튿날인가 저희 탁구장을 오셨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대로 또 들었죠. 그래서 이거 해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가게 보는 걸 한 3개월 밀어놓고 3개월만 알아본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아니면은 그건 도로 가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려던 일은 4, 5억 이상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죠? 뭐 파리바게뜨 이런 거 하려고 그랬거든. 그러면 뭐 그냥 되냐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애터미 하려면 내가 10분의 1만 투자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단 이거 돈을 분리를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자기네 가정에 쓰는 돈과 내 사업 자금하고 다 섞어버려. 그럼 빵꾸 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 먹고 막 자기네 집에 그냥 갖고 가. 그러면 애터미 안 했으면 너 그냥 갖고 가서 먹을 일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왜냐하면 자기네 집 먹을 거면 거기 이 통장에다 돈을 주고 갖고 가야지. 아니면 페이나우를 긁어놓든지. 저는 지금도요, 애터미 카드, 내 집 가정 카드 틀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힘든 상황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파트너들한테는 그렇게 반드시 얘기해줘요. 이걸 사업으로 본다면 이건 공금이야. 공금. 공금 횡령 마세요. 그리고 그 공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금방 사업했다고 투자했다고 돈이 됩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제 하여간 우여곡절을 이렇게 다 겪으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잘했던 건 처음에 이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내가 행동을 한 거예요. 첫째 목표가 저는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반드시 1년 안에 완벽한 200만 원 소득 오토 판매사를 내가 달성하겠다. 이게 첫째 목표. 중기 목표는 3년 안에 반드시 리더스 클럽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스타마스터 본부장까지 가겠다. 7단계인데 4단계까지는 3년 안에 통과를 해놔야 되겠더라고. 저는 그 꿈을 향해서 스폰서님들한테 저를 요 꿈대로 갈 테니까 진짜 안내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스폰서님들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를 초대한 사람 보고는 절대 사업을 못하지. 근데 위를 봤더니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도 처음에는 저랑 제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몰랐다니까요. 왜냐하면 저 하재청 강영일 총장님이 저를 직접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속에서 천불났을까. 근데 내가 안 찾은 거요. 시건방지지. 위에 있는 사람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나를 가장 강력하게 키워줄 사람이 김정남 본부장이라는 걸 제가 알아먹은 거예요. 그 뒤로는 딱 가서 정말 스폰서님 딱 하고 정말 그때부터는 이 호흡을 맞추는 거에 정말 어떠한 경우도 스폰서에 맞추는 걸 제가 맞췄어요. 나이로 보면은 사회에서는 얘기도 못할 나이요. 막말로 한두 살도 못하는데 9살, 8살 차이 나면 그 말해요. 아예 쳐다도 안 보잖아. 왕언니 이러잖아. 근데 제가 지금도 너무 높으신 분들이에요. 나이는 아래지만 경험상으로나 네트워크로는 완전히 저는 어린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든 성공하려면 성공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 행동을 따라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 맘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장 잘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강의는 뭐든 이런 성공 강의를 아무리 다 뒤져봐도 성공자를 흉내내라. 요거예요. 그러면 먼저 앞서가신 저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어떻게 했나 내가 행동을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스폰서들 다 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 스폰서님들은 3년 안에 다 리더스 클럽 통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롤모델로 이제 딱 삼고 전진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가다 보면 어려운 점이 없을까요? 세상에 어떤 일이 그리 쉽습니까? 저는 애터미가 가장 쉬워요. 왜? 입만 갖고 해도 돼. 근데 다른 건 돈을 투자해야 되고 정말 더러운 꼴 가서 이래야 되는데 애터미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이 애터미를 빅 비즈니스로 안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츠러 들기도 하고 남 앞에 말 꺼려 하고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왜 그 사람이 이익이 되는 건데 할까 말까 합니까? 그 집이 이익이야. 안 알아들으면 걔가 손해야. 그죠? 근데 여러분이 당당하고 외적 자세부터 갖추고 너무 큰 빅 비즈니스 내가 1억 이상 벌 건데 그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미 임페리얼 같다 생각하고 행동해요. 왜? 임페리얼 가도 이렇게 입고 다닐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뭐 더 금딱지를 두르고 다니는 않을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임페리얼 간 복장에 제가 임페리얼 갈 때 이렇게 할게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돈이 작게 돼도요 당당해요. 왜? 아니 처음부터 돈이 되는 그건 사기라니까. 내가 이 뭐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전혀 남 이용해서 돈만 벌라 그러면 내가 부끄럽지만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왔겠어요. 너무 울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생겼지만 되게 눈물이 제일 많은 사람이 또 저예요. 사실 얘기하다 울어 막.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웠으면 제가 1년 안에 그 오토 판매사를 하는 경우를 그때 내가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진짜 몰입하고 하셔야 끝나요. 여러분 하부에 그 대신 내가 오토 판매사 됐으면 내 하부에 오토 판매사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셔야 돼요. 사실 저보다 여기 선배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김동희 본부장님만 해도 내가 여기 왔을 때 물어봤어. 저렇게 이쁜 사람도 이 다단계판에 와 있나? 아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예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됐어요. 그러면 저는 1년 반 늦잖아요. 이 시간이 빨리 시작했다고 돈 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집중과 몰입을 해야 돼요.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그럽디다. 야구처럼 하라고 3번 임승택 크라운 마스터가 했더만.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야구를 하되 9회 말까지 한 번 안타 그 다음에 9회까지 있잖아. 2회 안타 한 번, 3회 안타 한 번 하면 백날 가서 못 이긴대. 한 회에 몰아쳐버려야지 성공을 하든 말든 한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이분 재밌는 분이네. 진짜 맞네. 맞아. 그러니까 집중과 몰입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길게 하지 않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본부장을 이제 리더스를 가면서 6개월 동안에 5천만 원 이상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근데 저는 저 조직을 키우는 데 목적을 뒀어요. 제가 이렇게 가면 막말로 두 라인 중에 한 라인이라도 확 커지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도 반드시 큽니다. 반드시 한 라인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고 투자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떡해요? 제가 아무것도 안 쳐도 한 이틀만 돼도 250은 그냥 올라오죠. 저희 직급 안 가도요. 밑에 하부에 별로 없어도. 근데 여러분이 그 과정을 안 걸치잖아요. 계속 내가 해야 돼. 계속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우리 제 하부에 양미양 본부장 하나 또 했죠. 나왔죠. 그런데 계속 나의 파트너를 성공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하다 보니까 이 애터미 비전은 굉장히 크게 보고 들어와. 다 사람들이. 그런데 집에 가신 분이 많죠. 그분들이 왜 갔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왜 간 것 같아요? 못 기다려서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안내를 제대로 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저의 파트너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말도 잘하고 사박사박 엄청 비전이 굉장히 주고 이렇게 알리는 분 같은데 그 파트너들이 한 서너 달 되면 다 피해요. 비전을 못 보고 집에 가시는 분도 많아요. 왜? 금방 탄로나요. 애터미는 이 모든 네트워크가 진짜 투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자 오신 분은 몰라. 판매사를 가는데도 잘 모르니까 다 스폰서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그때 투명하게 열어놓고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 매출을 직접 치게 하고 자기 필요한 거 빙고 어떻게 맞추는지 이걸 다 알게 하고
본인 스스로 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 포인트를 이쪽도 쓰고 스폰서 좌측에도 쓰고 우측에도 쓰고 지 맘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알게 돼. 한 2달 되면 뭐야? 나는 어떻게 간 거야?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 사람 집에 가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자가 나와서 내가 계속 이어져야 이게 임페리얼까지 갈 텐데 그 알량한 그 좁은 소견으로 그 사람을 이용한 것밖에 더 되냐고.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데다가 중점을 줘야 되는데 이용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 안 나빠? 진짜 금방 탄로나거든요. 그런 경우 있고 돈관계 이것 때문에 또 내 금방 빌려줘. 네 카드 긋고 내가 금방 돌려줄게. 직급수당 나오면 주고 뭐 줄게. 직급수당 쌩까. 그러면 어떻게 돼? 신뢰 깨지는 거죠. 그 신뢰가 깨지면 그 사람들 떳떳하지 못하면 그 눈을 못 맞추더라고. 그러다 보면 스폰서가 말을 해도 안 들어. 아이고 웃기네 뒤에서. 아이고 지가 우리 다 이용하려고 매출 치고 이렇게 일을 합시다 해도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직이 한쪽은 나가는데 한쪽이 안 돼. 특히 소실적 파트너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나를 완벽하게 투명하게 내려놓고 하셔야 되는 일이지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봐야지 파트너가 손해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적으로.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양미양 본부장 이제 1월에 가고 다들 이제 엄청 밟아 제끼으니까 조금 느슨하게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아이 그래 그냥 이 물건도 있고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선장인데 제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다 이게 저 엉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도 감지를 했겠지. 본부장님 하던 대로 하세요. 저의 스타일은 딱 도전하고 목표 잡고 뛰고 그 밑에 엄청나게 시너지가 나게 이렇게 돌리는 게 제 장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도전을 해야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죠? 도전을 안 하면 사람 안 나와요. 왜냐하면 도전을 하면 보름 안에 강제 포인트가 이루어지면 누구라도 돈을 넣어두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당이 몇 번 들어감으로 해서 그 사람이 깨어져서 이게 뭐지 하고 듣고 나오는 사람이 여러 번 한 라인 끝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지금 3개월 4개월 그분이 지금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팀장 보내고 있어요. 어떤 분을. 근데 그분이 뭘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세요. 가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4명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 저희들이 같이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그리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팀장을 도전하면 최소한 1명은 완벽한 사업자가 나온다. 이게 저의 지론인데 1명이 아니고 2명, 3명 나오게 생겼어요. 도전하면서 희한한 사람들이 나와. 급하니까 딱 연결되는데 오! 정말 그래서 도전은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계속 도전할 거예요. 앞으로. 진짜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길게 해봐야 돈이 더 들어가요. 확 끓여가지고 그냥 땡겨서 해버려야지 이 임계점이 딱 물이 끓는 온도가 99도까지 표도 안 나잖아. 맨날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 근데 1도 그거 더 끓으면 끓 건데 꺼버려.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데워야 되잖아. 또 80도 되니 꺼버려. 또 다시 켜. 아이고 언제가. 결국은 죽도 밥도 아니요. 그냥 갈 때 힘들지만 계속 가야 되는. 계속. 그러면 임계점이 되면요. 그 밑에서 누가 시너지 내는 이 양라인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걸 알았어요. 잘 안 변해요. 그냥 변한 척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성공하려면 양라인을 본인 스스로 책임지고 할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보석을 찾아내는 거지. 내가 돌을 갖다가 백날을 깎아봐 다이아몬드가 되나? 그냥 차돌 그걸 깎는다고 다이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람 나옵니다, 분명히. 그 사람 나올 때까지는 참고 견디고 쭉 타고 내려가. 타고. 제가 지금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딱 잡힌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 키우면 되겠다. 그 사람 밑에 또 이 사람 나왔네. 이 사람 키우면 되겠다.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 도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와요. 맨날 빙고 맞추고 일주일에 한 번 빙고도 어려워가지고 끽끽 매고. 와,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해 사람들이. 저도 우리 파트너가요 가지가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목표 잡고 제대로 팀을 꾸려서 나가는 팀이 있고, 지금 ACC 과정 하고 있잖아요. 그걸 충실하게 하는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이걸로 계속 가면 오토 판매사 되겠다 막 날서서 이게 자기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니는 알아서 그 방에서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사람도 있죠. 뭔지 알겠죠? 완전 틀려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다시 국장님, 팀장님이라도 다시 지금 내가 인자 시작한 에이전트라 생각하고 초기 3개월 과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계속 외치고 있어요. 저는 막 다이렉트로 얘기해버리는 성질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초창기에 집에 간 파트너들 꽤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이렉트로 안 합니다. 같은 얘기인데도 그냥 돌려서 얘기하고, 그분이 뭔 말 어쩌고 하면 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돌려서 저쪽 입장은 요렇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관계가 모든 건 내가 원인이에요, 여러분. 파트너, 스폰서 탓이 아니요. 무엇이든지 내가 이 중심이 돼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벌들이 수천 마리가 있어도 여왕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모여들고 거기가 이렇게 꿀을 따 모으고 하거든요. 여왕벌 없으면 수십만 마리 있어도 다 죽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왕벌이 누구예요? 나잖아, 나. 그러면 내가 이걸 제대로 안내하고 중심이 서 있고 목표 잡아주고 함께 시스템에 접목해서 뛰시고, 우리 하 총장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또 왔거든요, 아침에. 근데 또 느낀 게 있어요. 뭐냐? 그때는 이렇게 쓱 지나갔는데 제가 강의를 하려니까 오늘 아침에도 꽂힌 게, 이 시스템, 그 목표는 세우면 목표를 이루면 땡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길게 가야 되는데, 시스템이라는 건 내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게 목표를 이루는데, 내가 그 목표를 설정을 3개월에 뭐 직급 간다 정했으면 쪼개서, 그럼 오늘 뭐냐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내가 3개월에 그걸 이루고, 또 이뤘으면 그 다음 목표를 또 세우고 또 쪼개서 하루하루 어떻게 행동을 해야 내가 거기에 갈 수 있고 내 파트너를 안내할 수 있는가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아니고 남이 더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 내 파트너가 나보다 훨씬 많이 뛰면 좋을 것 같고, 나보다 훨씬 인물이 잘나가지고 막 지가 알아서 미쳐가지고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데, 내가 미치지 않으면 안 나와요. 내가 미쳐야 파트너도 미친 파트너가 붙는 거지. 쟤 제대로 미쳤구나, 쟤 따라가면 성공하겠다, 이런 이 눈빛 하나에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이 느낌이 있어요. 사람이 느낌이 있다니까요.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국장님이 수십 번 가도 꿈쩍 안 하던 사람이 제가 가서 눈 딱 맞추고 딱 했는데 해볼게요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국장님이 그동안에 신뢰를 잘 쌓아놨어. 말랑말랑하게 해놓고 제가 딱 빨로 가서 딱 해서 이 비전을 딱 줘버리면요, 그분이 안내가 되면서 따라와요. 저는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미리서 선수를 한번 쳐볼게요. 지금 제 밑에 1년 반 아메이 했던 사람이 판매사를 가고 있어요. 그것도요, 6월
2일부터 시작할 건데 5월 31일 날 그 사람을 만났어. 근데 타겟을 바꿨어. 이틀 만에. 뭔지 이해 가시죠? 그분이 지금 아메이를 1년 반을 하고 있어, 현재도. 근데 저 만나기 2시간 전에도 그 스폰서하고 면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판매사를 가고 있어요. 어떤 그 상황 때문에도 너무 힘들더래요. 1년 반을 했는데 자기가 물건을 써도 2천만 원 이상 썼을 거래. 자기만 쓴 것만도. 그런데 수당은 50만 원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8,000원, 2만 원, 15,000원. 아이고, 우리는 숨 넘어가서 못해요. 그때는. 진짜로. 제 수당을 딱 깠지. 저 보세요. 나 이만큼 한 사람이. 자기 스폰서 20년을 했는데 한 달에 800도 못 들어온대. 어메 미쳐버리겠네. 우리 20년 하면 우리 임페리얼 가 있지 거기 있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 인내심이 강한지 내가 상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3년 반을 지금 하고 있는 자기 스폰서가 불쌍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미쳐버리겠다. 공부도 그냥 오밤중 12시까지 책 읽고 맨날 독후감 써야 되고요. 여러분 너무 늘르하게 한 것 같아. 나는 앞으로 아메이 한 사람만 잡으러 갈 거야. 그래야지 쉽지. 우리 공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성공 못 하잖아요. 거기서 공부 가르쳐 놓은 사람 데다가 여기서 딱 돈 벌게 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폰서를 이제 자기가 22일 날 직급수당이 다 들어오면 그 스폰서를 소개할 거래. 자기가 보여줄 거래. 나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들어왔어. 막말로. 이런 일이, 그래서 자기 스폰서를 소개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 스폰서 구주해줘야지. 그래서, 근데 3년이나 거기 몸담고 이 세뇌가 돼갖고 있을 건데, 될까만 서도 그분이 계속 성공을 하는 걸로 제가 포커스를 맞추면 반드시 올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내 파트너가 지금 저기 가서 저렇게 돈이 되고 있는데 내가 돈 안 되는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자기네 스폰서 20년 했는데 8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는데 저는요. 이거 클럽 이 배지가 뭐예요? 연봉 1억이 돼야 이 배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 참 성질도 좋아.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20년 참고 하나? 근데 그 위에 분은 30억을 받는데요. 여러분 봐봐. 우리는 그런 30억 주는 사람 없어. 내가 그랬어. 윗사람들만 그렇게 돈 다 갖고 가는 플랜, 그거 밑에서 맨날 개미들만 그 피 빨아먹는 짓이 그거예요. 우리는 상한가가 있어서 많이 못 갖고 가요. 1억을 다 한 달에 1억씩 그 이상 갖고 가기 어려워요. 그랬더니 진짜네. 진짜지. 내가 사장님한테 뭘 먹을 거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그분이 정말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더라고요. 들어오지 말라 해도 시스템이 답인데 자기를 소개한 사람도 자기 4,000원인데 몰라. 그러니까 시스템에 왜 내가 들어가는데 왜 스폰서가 안 들어왔냐 그래.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시스템 중요한 걸 아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구나 하고. 팀장 가는 사람도 개념이 없었는데 아까 아침 조회 보니까 들어와 있어. 뭔지 이해 가시죠? 말 안 들으면 밑에서 말 잘 듣게 하는 파트너를 캐내서 그 사람이 교육시키게 거꾸로 하시면 잘 들을 것 같아요. 네, 아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저희 팀에 노하우나 이 성공 팁은 없어요. 근데 항상 스폰서님들하고 상의하고 스폰서님들하고 소통을 거의 귀찮다 싶을 정도로 제가 소통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길 맞아요? 계속 가면서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 하면은 여러분 국도로 빠지고 엄청나게 이상하게 빠져요. 그런데 강의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그 사람의 장점대로 하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디테일하게 성분 들어가는 이 제품 설명하라면 저 못하죠. 우리 양매양 본부장이 잘하니까 그건 시키고 또 사업 설명도 그래. 저 아니라도 많잖아요. 똑똑한 우리 김정남 본부장 이 기획력의 1인자. 저는 저분이 기획해놓고 갖다 쓰는 건 겁나 잘 써요. 네, 내 이름만 딱 바꿔.
스타마우스나 김정란 돼 있는 걸 내가 문개수로 바꿔갖고 예, PPT 자료로도 써먹고요. 또 형제라인 같은데 이게 교환 강의 해달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장 딱 올려가지고 얼마나 떳떳하게 본부장 이런 것도 해요. 그럼 잘하지 내가. 아니 뭐 스폰서가 하는 것이 내 것이지 뭐 그죠? 그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스폰서가 아유 내가 만든 거하고 지가 생색내네 이럴까요? 자랑스러울 것 같아. 자랑스럽죠? 그치. 우리 스폰서 빛나게 하는 건데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 스폰서가 나를 쳐다보게 하셔야 돼요. 스폰서가 나를 내가 스폰서 네가 나를 안 보면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 스폰서님 바라봐 주세요. 스폰서가 성공시키겠다고 한 사람 반드시 성공해요. 제가 요새 그런 미팅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장점이 딱 보이고 그 사람 속이 그냥 이 우물물 이렇게 뭐 낙엽 떨어져 있는 것 다 훤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몰라 눈 가리고 아웅해. 어저께도 어떤 우리 김정남 본부장 저녁에 강의를 하는데 제가 좀 반성을 할라나 했더니 걔가 아이고 내 파트너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 들으라고 했는데 자기만 몰라. 저도 근데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 본부장님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 조금 직급이 올라가고 파트너들이 많이 나올수록 정말 더 똑바로 잘해야 되겠다. 무섭습니다. 왜냐? 파트너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 제가 정말 속이 그냥 창자가 그냥 훤히 보이도록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했나? 이거 되게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대한 오픈 공개, 그냥 투명해서 이렇게 파트너 보낼 때도 이렇게 하자. 이거 주인데, 제가 알아서 보낼게요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지가 알아서 혼자 보내면 그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파트너 판매사 하나를 보내도 팀이 전체가 모여서 라인 그려놓고 이 계보도 그려놓고 철저하게 해고하면서 투명하게 하면 애초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장이나 국장님한테 자기 하부라도 안 맡기기로 했어요. 맡기긴 맡기되 같이 그 팀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판매사 보내고 팀장을 보낼 건지 함께 합의해서 함께 투명하게 이렇게 보내면 그런 탈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여러분 신뢰 깨지는 일을 하지 마세요. 내가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에요. 신뢰가 깨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중에 진짜를 얘기해도 안 듣는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내가 진짜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안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원인이 나요. 옛날에 초창기에 내가 뭘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 반성해야 돼. 저도 그런 일이 없나 많이 돌아보고 있어요. 정말 계속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이 무섭게 생각을 하시고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농론해서 끝까지 임페리얼 다 가실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쩌다가 내 하부의 좌우가 멋진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장격지에서 성공을 밀려가서 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봅시다. 저는 어떤 게 두렵냐면 파트너들이 나를 안 찾을까 봐 두렵습니다. 왜? 안 찾는 스폰서가 얼마나 외로운 성공자일까요? 그러죠? 내가 성공을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 돈은 벌지만 그게 진정한 부자일까요?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다시 바닥으로 가서 투명한 유리알처럼 다시 한번 이제 목표 설정하고 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이렇게 오셨는데 저의 이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사람이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됩니까? 아유, 안 된다 그러면 좀 뭐 하지. 제가 감사해요, 감사. 하여튼 여러분이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의한 무한 연속 소개 판매잖아요. 근데 인간관계가 안 돼버리면 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일단 그동안에 밖에서 인간관계가 깊지 않게 살았어. 그냥 나쁘게는 아닌데 그냥 사람은 많은데 깊은 사람은 아니고 그냥 살아왔다면
내 파트너의 인맥이든 또 다른 제3의 인맥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투명하게 출발을 다시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동안의 경험들이 많으실 거니까 내 인맥은 내가 신뢰를 못했지만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파트너의 파트너나 또 누구 새로운 인물이라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정말 다시 신뢰 깨지는 행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 사람을 성공을 시키겠다는 일념 하에 뛰시면 모두가 임페리얼 가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큰 빅비즈니스거든요. 저도 자면서 가슴이 떨릴 때가 많습니다. 어렵지만 되게 재밌거든요. 또 사람으로 연결되는 일이 그 사람이 저의 호흡이 되고 이 사람의 비전이 자꾸 커지면서 누구도 있어요. 이 명단 작성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희열이 있어요. 야, 이게 이런 일이구나. 이런 일이구나. 이래서 성공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몇 년을 했건 몇 달을 했건 이거 다 접으세요. 다시 딱 원위치 다시 리셋을 딱 시켜가지고 오늘서부터 내가 에이전트 이제 처음 가입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출발을 하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일 좋은 게 ABR 코스 같아요. 거기를 우리 파트너들 많이 넣어놨잖아요.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다시 배우시는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